자, 384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 쌤이 뭐를 먼저 해야 된다 했죠? 문제에 대한 해석이 먼저 필요하다 그랬지. 자, 얘가 지금 정리가 된 걸 보면 x, y 쓱 갖고 왔어. 근데 어떨 때는 그 결과가 절대값 x래. 그게 언제? 절대값 x가 절대값 y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절대값 x라는 결과물을 얘는 만들어낸대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얘가 나온대요. 절대값 y가 나온대요. 언제 얘가 이런 게 만들어지느냐? 절대값 x가 절대값 y, 야, 비교를 하면 절대값 x가 절대값 y보다 작을 때, 혹은 절대값 y가 클 때,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국 얘가 하는 일은 뭐냐? 들어온 두 녀석의 절대값을 비교를 해서 큰 녀석을 뱉어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해돼요? 등호는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있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차피 두 수가 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얘가 2, 2야. 그러면 이 2가 앞에인지 뒤에인지 구분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을 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를 할 때 뭐다? 둘 중에 절대값이 큰 거를 뱉어낸다. 절대값이 큰 거를 뱉어낸다. 들어온 두 수의 절대값을 비교를 해서 큰 녀석을 내가 결과로 만들어낸다. 이 녀석이 하는 일이에요. 이 문제에서. 알겠죠? 역할이.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밑에 수를 한번 보면 자, 두 번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안에서부터 하나씩 해볼게요. 마이너스 3분의 8 하고 뒤에 뭐니? 2분의 5. 자, 절대값 비교를 한번 해봐요. 누가 더 커요? 3분의 8하고 2분의 5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이렇게 곱하면 16, 이렇게 곱하면 15잖아. 우리 대각선, 분수의 크기 비교는 대각선으로 곱하면 되잖아. 그지? 얘는 16. 아, 얘가 더 크단 말이야. 음수가 있지만 절대값 취할 거니까 어차피 의미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뭐 나온대? 절대값 마이너스 3분의 8이 튀어나올 거라고. 이해됩니까? 근데 그걸 다시 한번 뭐랑 4분의 13이랑 이렇게 해놨습니다.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얘랑 4분의 13을 다시 이렇게 해라 라는 말과 똑같겠지. 괜찮나? 이해돼요? 자, 얘는 얼마예요? 어차피 우리가 또 여기서 또 절대값 취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두지 말고 양수로 해서 절대값도 지워버립시다.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지. 8, 4, 32 얘는 39 얘가 더 크네? 그럼 뭐고? 4분의 13이 답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 자,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자, 다시. 이 녀석이 이 문제에서 하는 역할이 뭔지만 파악이 되면 그에 따라서 수 비교를 해주시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리고 결과도 항상 뭐고 절대값으로만 만들어낼 거니까 난 부호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숫자가 더 큰 값이니까 얘를 뽑아내고 얘하고 얘하고 비교해서 숫자를 보니까 얘가 더 크니까 얘가 나왔다. 끝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생각보다. 자, 그 다음 확인해야 될 문제 있나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자, 56쪽 가봅시다. 유리수의 덧셈. 자, 우리가 유리수의 덧셈, 부호가 같은 수의 덧셈이라고 했는데 부호가 같은 거는 양수든 음수든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숫자끼리 더한 다음에 양수였으면 양수 그대로 두시면 되고 음수였으면 음수 붙여주면 됩니다. 맞죠? 자, 3 더하기 4면 당연히 7 아니가, 그지? 그럼 마이너스 3 더하기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7이죠. 그죠? 숫자 3과 4의 합을 한 다음에 부호만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은 자,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은 어떻게 해야 된다? 부호가 다르면 빼기를 하시면 됩니다. 숫자끼리 빼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부호는 뭘 따라갈 거냐면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시면 돼요. 자, 3 빼기 7이다. 그러면 3이 커요. 7이 커요. 7이 크잖아. 그러면은 7 빼기 3 해요. 그러면 결과는 4지. 부호는 어떤 수? 큰 수 7의 부호를 따라가면 됩니다. 마이너스 4 하면 된다고.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자, 덧셈 계산은 어떻게 한다? 덧셈 뭐, 네, 하시면 되죠. 덧셈 사치 계산 할 줄 모르는 사람 없잖아. 자, 덧셈에서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다를 수가 없죠. 그지? 그 다음에 결합 법칙 A 더하기 B 더하기 C 세 개로 되어 있으면 앞에 그 두 개를 먼저 묶거나 그 다음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묶어서 계산하나 결과는 차이가 없다라는 게 결합 법칙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덧셈 교환 법칙이랑 결합 법칙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되겠다. 됐죠? 어려운 거 있나요? 좀 셈 어디 펴놓고 지금 56쪽인데 일단 56쪽 펴보세요. 책 56쪽. 자, 그 다음에 유리수의 뺄셈을 봅시다. 유리수 뺄셈.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서 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책에 예로 된 게 마이너스 5 빼기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부호를 바꾼대요. 얘랑 얘를 쓱 바꾸면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2 해가지고 마이너스 7이라 이렇게 한다 하는데 글쎄요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지금 중1 과정이다 보니 음수라는 개념 그다음에 음수에서 덧셈 뺄셈 하는 거가 익숙치 않기 때문에 자리를 잡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사실 조금 번거로운 과정이네.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6 얘는 얘랑 얘가 만나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플러스가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 8에서 2 빼면 6인데 부호는 뭐 따라간다?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간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6을 두시면 아니지. 왜 8이고 얘가 6이지? 뭔 소리 하노? 야가 6이고 그래서 4죠. 미안요. 플러스 했는데 왜 갑자기 8로 바뀌었고. 자, 그대로 부호만 바꿔주고 6이랑 2랑 빼기 한 다음에 부호는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갔으니까 플러스 4가 되겠지. 그치? 됐나요? 자, 그리고 양수인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앞에 부호를 잘 안 씁니다. 잘 안 써요. 플러스가 있으나 없으나 둘 다 양수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부호가 생략된 수의 덧셈 뺄셈이라고 나오는데 자, 3 빼기 5.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게 요것들이죠. 3 빼기 5. 3 빼기 5. 우리가 앞에서 근데 빼기 하는 거 연습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3에서 5를 뺀다. 자, 이게 만약에 쌤, 부호도 좀 헷갈리고 뭔가 좀 이상해요 라고 하신다면 되게 초등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수직선에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3에서 마이너스는 무조건 뭐다? 왼쪽 방향으로. 왼쪽으로 5칸 가면 얼마겠니? 라고 생각을 하시면 0까지 간다면 2칸 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3칸 왼쪽으로 하고 2칸을 왼쪽으로 더 가야 되니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자, 이것도 방법으로는 얘는 지금 전부 다 둘 다 앞에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플러스 5랑 플러스 3인데 그걸 서로 빼라고 했으니까 뺄 때 어떻게 해요? 큰 놈에서 작은 놈 빼면 되겠죠. 이 되겠죠? 아니면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플러스 3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자, 그래서 제일 헷갈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뭐다 수직선 상에서의 위치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플러스는 오른쪽으로. 그렇게 일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음수 개념이 자리 잡고 나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숫자만 빨리 해야지. 지금은 익숙치 않은 쌤이 수익성 하라 그치. 계속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 한 칸 한 칸 왼쪽으로 옮기고 오른쪽으로 옮기고 하겠노.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음수 개념, 그 다음에 덧셈, 뺄셈 이런 부분들 빨리 익히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곱셈. 자, 곱셈 나눗셈은 사실 되게 쉽다. 되게 쉬워요. 곱셈 나눗셈 되게 쉽습니다. 58쪽에 보면 부호가 같은 두 수의 곱셈. 그러니까 곱셈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수끼리 곱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부호만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양수, 음수. 부호가 같은 거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양수 곱하기 양수도 양수고 음수 곱하기 음수도 양수이기 때문에 부호가 같은 녀석의 곱은 무조건 뭐가 나온다? 양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부호가 다른 녀석은 무조건 음수입니다. 음수 곱하기 양수든 양수 곱하기 음수든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음수입니다. 그리고 수는 그대로 그냥 우리가 알듯이 곱하기 하시면 돼요. 이해되겠나? 자, 그러면 요거 비교해 놓은 게 있지? 자, 2 곱하기 5 플러스 2랑 그 다음에 플러스 5를 이렇게 곱하면 얼마가 된다고? 얘는 플러스 10이 돼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5를 곱해도 얘는 플러스 10이 됩니다. 음수 곱하기 음수. 자, 근데 부호가 다른 거. 마이너스 2 곱하기 5. 얘는 숫자는 그대로 곱하기 10을 하면 되는데 마이너스가 살아남습니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플러스라고 쓸까?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5. 얘도 마이너스 10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교환법칙 성립한다, 결합법칙 성립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환법칙.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나 뭐 결과는 둘 다 6으로 똑같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교환법칙 성립하는 거는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부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봅시다.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5나 뭐 5 곱하기 마이너스 2나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0이 되는 건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교환법칙 성립하고 그 다음에 결합법칙도 똑같아요.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곱하고 나서 마지막에 한 개를 더 하나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곱하고 앞에 남겨뒀던 걸 곱하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자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한다라고 적혀 있지, 그지? 자, 요 내용이고 그 다음에 3개 이상의 수의 곱셈. 자, 3개 이상의 수의 곱셈에서는 우리가 곱셈이기 때문에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곱셈 자체는 별로 어려운 게 없잖아. 숫자끼리 곱하는 거를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수끼리 곱하고요. 그 다음에 뭐만 결정하시면 되냐면 부호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음수의 개수가 홀수 개인지 짝수 개인지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수, 마이너스 개수가 홀수면 마이너스가 살아남고요. 마이너스 개수가 짝수이면 얘는 플러스로 바뀝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한 곱셈의 분배법칙. 분배법칙. 우리 분배법칙 잘 알죠? 괄호 풀어서 전개하는 거. 그 다음에 풀어져 있는 거, 공통을 묶어내는 거. 둘 다 분배법칙입니다. 보통은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 여기까지는 잘 해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분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다시 묶어서 올라가는 거를 분배법칙에서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묶어내는 것도 분배법칙입니다. 알겠죠?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기억을 하고 계세요. 됐지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60쪽 가봅시다. 60쪽. 유리수의 나눗셈. 자, 나눗셈이라고 해서
다른 거 있느냐? 곱셈하고 나눗셈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나눗셈 그대로 나눗셈 하시고요. 숫자끼리 나눗셈 하시고 그 다음에 뭐만 결정하면 된다고? 부호만 결정하시면 돼요. 자, 책에 예로 나와 있는 거 4 나누기 2네. 플러스 4 나누기 2네요. 자, 플러스 4 나누기 플러스 2는 4 나누기 2니까 당연히 2고요. 플러스 플러스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플러스 2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책에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4 나누기 마이너스 2.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 나누기 숫자 2 쓰시고 나누기 짝수. 음수가 짝수니까 뭐고? 그냥 플러스 해주시면 되겠다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부호가 다른 녀석은 나누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플러스 4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 숫자는 2 그대로 하고 마이너스 개가 홀수개니까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마이너스 4 나누기 플러스 2. 얘도 마찬가지지. 4 나누기 결과는 숫자 2는 그대로 쓰시고 부호 마이너스가 홀수개이니까 마이너스 살려주면 된다. 마이너스 2.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역수 개념. 분수로 표현했을 때 역수는 뭐고 분모 분자를 거꾸로 뒤집는 걸 가지고 우리가 역수라고 얘기를 하죠. 그지? 그래서 자, 밑에 역수를 이용한 유리수의 나눗셈 나와 있는데 뭐로 돼 있어요? 플러스 3. 3 나누기 뭐다? 3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3. 자, 플러스 3을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쳐라.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자, 그러면은 곱하기, 유리수 곱하기는 어떻게 하라고? 숫자기를 곱하기 하라고. 3 곱하기 3분의 2 하면은 약분하고 얼마예요? 2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에서 부호만 결정하시라. 마이너스 1개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복잡한 식의 계산. 우리가 혼합 계산이지, 이제 복잡한 식의 계산. 혼합 계산에서는 계산의 순서를 먼저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혼합 계산 순서. 혼합 계산 순서 아시는 분? 네, 거듭 제곱부터 하고 그 다음에 괄호부터 합니다. 괄호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 순서대로 하시고 곱셈, 나눗셈 하고 덧셈, 뺄셈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62쪽으로 넘어갑시다. 62쪽으로 넘어가서 자, 각 유형별로 가볍게 개념 정리한 뒤에 쌤이 문제 한두 개씩 풀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유형 봅시다. 유리수의 덧셈.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리수 덧셈 뭐 생각할 거 없지, 그지? 숫자끼리 계산을 하고 부호만 확인을 하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플러스 5랑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자, 482번 플러스 5랑 마이너스 7 플러스 5랑 야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 만나면 0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플러스 5랑 마이너스 5랑 만나면 없어질 겁니다. 0이 될 겁니다. 얘가 2개가 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음수가 2개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1번. 그지? 그 다음에 2번은 마이너스 2랑 더하기 마이너스 3. 얘는요, 부호가 같아야 틀려요. 부호가 같단 말이야. 부호가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 숫자끼리 더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5 해주고 마이너스 잡아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5입니다. 쌤,
야도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면 플러스 아니에요. 그거는 곱하기일 때고 더하기일 때는 내가 위치를 파악을 했지. 마이너스 2 왼쪽으로 2칸 가고 거기서 왼쪽으로 3칸 더 가면 0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5칸 간 녀석이니까 마이너스 5라고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더하기일 때랑 곱하기일 때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은요. 자, 마이너스 4분의 5랑 그 다음에 더하기 플러스 4분의 3. 자, 분모가 같을 거니까 분자만 생각해 봅시다. 분자. 얘는 마이너스 5, 얘는 플러스 3이네. 그럼 뭐고? 마이너스 2만큼 이길 거 아닙니까? 그죠? 숫자 큰 놈이 이깁니다. 그래서 뭐 마이너스 4분의 2가 되겠지. 그지? 맞지? 맞지? 그럼 4분의 2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약분할 수 있잖아. 4하고 2하고.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 이러면 끝나겠다. 됐나? 괜찮아요? 어려운 거 아니죠?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덧셈의 계산 법칙 한번 봅시다. 덧셈의 계산 법칙. 교환 법칙하고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우리가 방금 전에 개념 정리할 때 얘기했는데, 자, 유형 2번에는 이거 다 이런 문제네. 자, 기억에서 니은으로 이용된 계산 법칙을 말하시오라고 했는데 봅시다. 자, 처음에 플러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더하기 플러스 4.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기억이래. 자, 결과가 얼마요? 플러스 2, 플러스 4, 플러스 마이너스 9. 오라! 문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얘가 이렇게 됐어. 오라? 순서가 바뀌었네. 뭡니까? 그렇지. 교환 법칙. 교환 법칙. 자, 그래서 기억에는 교환 법칙이 사용이 됐고, 그 다음에 니은은 뭔가요? 중괄호 들어가고, 플러스 2랑 플러스 4. 그 다음에 중괄호 닫고 플러스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는 플러스 6에 플러스 마이너스 9여서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3이겠다. 자,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니은인데 얘는 뭐예요? 결합 법칙이죠. 결합 법칙입니다. 이유는 괄호로 묶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결합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유형 봅시다. 자, 두 수의 뺄셈. 유리수의 뺄셈은 빼는 수의 부호를 바꿔서 더한다. 네. 자, 요거는 쌤 아직까지도 굳이 이렇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지금 얘가 굳이 그렇게 바꾸는 이유는 저거 우리가 유리수 덧셈으로 바꿔서 표현한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자,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는데 1번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 자,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면 플러스가 된다 했으니까 1 더하기 4라서 플러스 5가 되겠지, 그지? 1번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요. 마찬가지로 0 빼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가 되겠죠. 2번도 맞는 말. 그 다음에 3번 플러스 6분의 5에다가 빼기 플러스 9분의 2. 야는 뭔데요? 야는 뭔데요? 우리가 일단 통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분수에 덧셈 뺄셈 하려면 통분해야 되니 얼마? 9하고 6하고 18분의 6, 3, 18 3 올려야 되지, 그지? 얘는요 18분의 4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5에서 4를 빼면 되는 상황이니까 얼마요? 플러스 18분의 11. 괜찮나요? 3번 역시 맞지, 그지? 그 다음에 4번은요. 마이너스 5분의 4에다가 빼기 마이너스 10분의 7이네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났으니까 플러스로 바뀌고요. 부호가 달라요. 부호가 다를 때는 일단 통분을 하자. 그래야 뭐 비교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까. 자,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누가 큽니까? 숫자 자체는 얘가 크잖아요. 맞지? 그러면 빼기 한 다음에 부호는 큰 놈 따라가면 된다 했으니까 얼마? 8에서 7 빼면 1. 10분의 1인데 마이너스 10분의 1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답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책에 틀린 게 되겠지. 그치? 틀린 보기는 4번이겠다. 됐나? 자, 유형 4번 볼까요? 유형 4번. 덧셈과 뺄셈 혼합계산. 네.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덧셈 뺄셈은 혼합계산이 됐다 해가지고 뭐 순서를 바꾸고 그런 건 없고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시면 돼요. 어깨 너무 아픈데. 어우, 죽을 것 같은데. 자, 4번 유형 보자. 계산 결과가 가장 큰 것은, 야, 이건 다 해봐야 되잖아. 계산해봐야 뭐 누가 큰지 알지. 자, 플러스 4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마이너스 2. 이 계산하면 얘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4 더하기 1은 5에서 2 뺐으니까 3이겠지. 맞죠? 1번은 3입니다. 그 다음 2번은요. 마이너스 8 더하기 플러스 6. 그 다음에 빼기 마이너스 4래. 얘는요. 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8이랑 6이랑 하면 마이너스 2겠지. 맞지? 그리고 얘는 플러스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랑 4니까 얘는 2가 되겠네요. 괜찮나? 그 다음에 3번은요. 플러스 11에다가 마이너스에 플러스 12. 그 다음에 플러스 4.5. 얘는요. 야랑 야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일 거 아니니, 그지? 맞지? 요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일 거니까 거기에다 4.5를 더하면 3.5 플러스 3.5 되겠다, 그지? 괜찮나?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마이너스 2 플러스 이 3,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1. 자, 야는 어디 됩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자, 2가 3분의 6이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7에 더하기 2분의 11인 상황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6으로 통분할까? 마이너스 6분의 14 더하기 6분의 33이죠. 됐지? 그럼 이거 얼마지? 플러스니까 6분의 19 플러스 6분의 19 되겠다, 이제. 괜찮아,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5번. 마이너스 4분의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9. 그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그럼 얘는 플러스 하고 어떻게 되죠?
얘랑 얘를 먼저 계산을 하십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5 더하기 4분의 18. 그럼 여기 계산하면 얼마예요? 플러스 4분의 13. 자, 4하고 3을 또 통분을 합시다. 그러면은 12분의 39. 맞지? 그럼 12분의 31인가요? 그럼 누가 제일 크니? 누가 제일 크니? 얘가 지금 3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3하고 3, 3.5가 제일 크겠다, 그지? 3번이겠다, 그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유형 5번 보자. 유형 5번. 뭐보다 뭐만큼 큰 수, 작은 수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네, 해보면 되죠. 자, 3보다 7만큼 큰 수를 A. 자, 3보다 7만큼 크다고 했으니 3에다가 7을 더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얘를 갖다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A라고 했어요. 그럼 A는 얼마입니까? A 10이죠. 그지? 이걸 이렇게 쓰지 말고 3 더하기 7은 10이고 그걸 A라고 둡시다. 그래서 A는 10.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보다 마이너스 4만큼 작은 수. 말 그대로 마이너스 5보다 마이너스 4만큼 작은 수. 작다니까 빼기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플러스 해서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이걸 얼마라고? 이걸 얼마라고? B라고 했습니다. B. 그러면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지?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예요? A 빼기 B네.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은 10 빼기 마이너스 1이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얼마요? 11요. 그래서 답은 11이 되겠다. 괜찮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 되겠나? 오이게 되겠나? 어. 자, 자, 그 다음에 6번 유형 볼까? 덧셈 뺄셈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수 구하기. 글쎄요. 자, 어, 우리가 저기 이항이라는 개념을 배웠나요? 이항 개념을 배웠습니까? 네. 등호를 기준으로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좌변에서 우변으로, 우변에서 좌변으로 옮기게 되면 부호를 바꿔준다라는 게 이항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502번을 보면 네모 빼기 마이너스 4분의 3을 6분의 5라고 이렇게 했을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네모를 남겨두고 얘를 넘기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모는 6분의 5 더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일하시면 되겠죠. 자, 뭐가? 얘가 그대로 넘어가면서 부호만 반대로 바뀌었다. 됐죠? 그래서 네모는 통분해서 계산하면 12분의 10 더하기 마이너스 12분의 얼마지? 9에서 12분의 1이 되겠네요. 네모는 12분의 1이야. 이렇게 풀면 되겠다.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유형 7번을 보시면 바르게 계산한 답 구하기. 자, 얘가 실수를 했어. 더해야 할 건데 뺐거나 빼야 할 건데 더했어. 그래서 원래의 값을 내가 제대로 찾고 싶겠다. 이런 문제들이거든요. 자, 어떤 수가 있어. 어떤 수를 내가 모르니까 네모로 둘게요. 여기에다가 3분의 1을 더해야 돼. 원래는 더해야 되는데 얘가 바보같이 빼버렸어. 그래 했더니 결과가 얼마요? 마이너스 2가 됐대요. 바르게 계산한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잖아. 자, 그럼 일단은 내가 원래 하고자 했던 건 뭐라고? 네모에다가 3분의 2를 더하는 게 내가 하고자 했던 거단 말이야. 그러면 네모만 뭔지를 알면 원래의 계산이 뭔지 찾아내는 거는 뭐 1도 아니잖아. 그지? 네모부터 구하자고. 네모는 뭐요?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 더하기 3분의 2일 거 아닙니까? 굳이 얘가 뭐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겠지. 자, 부호가 다르니 3분의 6의 마이너스에다가 더하기 플러스 3분의 2 하면 어떻게 돼요? 6이랑 2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자, 이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녀석을 어디다가 여기다가 쓱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분의 4 더하기 플러스 3분의 2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지, 그지? 됩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유리수의 덧셈, 뭐 뺄셈 등 기본적인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맞죠? 자, 크게 어려운 부분 없죠? 뭐 오늘 내용 중에서 아, 이게 너무 어렵다 그런 거 있어요? 별로 없지?